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돈 되는 핀테크 이야기, 핀테크 여왕 문다연입니다. AI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로 올해만큼 AI가 여러 방면에서 쓰인 적이 있었나 싶은 요즘인데요.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AI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핀테크 여왕이 되기 위해서 AI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 핀테크 산업에서도 핵심 기술로 AI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몇 가지를 개선을 해야 돼요. 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싸게,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달성을 해도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정확하게, 싸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 올해 그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생성형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 리포트를 하나 작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금융 데이터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줘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들어갈 도표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매력적인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어줍니다. 이 자료를 기업에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시키면 돼요. 네. 근데 아무리 상사라도 자기 직원한테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수없이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도 막 심리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알고 고치는 것도 아니야. 뭐 자기가 알고 야 이렇게 고쳐줘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잘 고쳐와봐.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숙련된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뭐 일주일도 걸리고 뭐 심하면 한 달도 걸리거든요. 여기 인공지능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몇 분이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 업무의 효율이 좋아지겠습니까? 자,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금융정보 보고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상징후 탐지도 해야 되고 신용평가도 해야 돼요.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해야 돼요.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RAP라고 이제 RP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금융뿐만 아니고 많은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이 생산성을 기업 입장에서는 높이는 게 중요한데 생성형 AI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사의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고 무한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AI가 정말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핀테크 산업에서의 AI를 다룰 때 핵심 키워드는 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을까요? XAI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나요? XAI요? 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네. 앞에 X가 붙어서 좀 기분이 나쁠 수 네. 있어요. X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X는 설명이 가능한 약자인가요? 그렇죠. explainable에 이 X에 X자를 따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X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그냥 AI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GAI, XAI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GAI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고 XAI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싸게 뭔가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네. 답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금융에서 쓰려고 할 적에는 또 필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예스냐 노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노,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XAI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챗GPT고 이런 게 성능도 좋은데 왜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지? 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챗GPT 나오고 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챗GPT가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 이거에 대해 설명해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는 이 GPT의 결과를 가지고 금융에다 적용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설명을 가지고 금융 상품을 팔게 되면 이거야말로 불안전 판매가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그 불안전 판매가 AI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뭐 그 선형회귀다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사람들이 알아낸 건 뭐냐면 이 변수가 1% 변하면 증가하면 성능이 5%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그 결과를 우리가 많이 그 받았거든요. 그러면 변수가 1, 2, 3, 4 있는데 각 변수마다 얘네들이 바뀌면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옛날에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쓰면서 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냐면 기존에 있는 방법을 아무리 써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얘한테 일을 시켰더니 맞다 틀리다 yes, no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yes, no 이것만 잘 맞추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융에다가 쓰려니까 yes, no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yes인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no인 경우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yes, no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왜? 라고 하는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근데 XAI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역사는 막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40년대, 50년대부터 그 인공지능 그 연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80년, 90년 이렇게 그 돼가는데 XAI는 아직 10년도 안 돼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네요. 네. 아직은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뭐 그 셰플리의 뭐 이론도 적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몇 년 사이에는 설명 가능한 XAI가 아주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XAI, AI도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좀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핀테크 산업에서 A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점을 맡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정확하게 이런 추세는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건데,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왜 안 됩니까? 하고 이제 막 따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설명이 어려운 그런 인공지능도 있고 설명이 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뭐 심리 분석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물론 심리 분석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또 답해주기도 곤란해요. 네. 굉장히 이게 프라이빗한 거라서. 근데 이 사람이 뭐 LTV, 뭐 아니면 DSR, DTI, 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다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적에는 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답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불안전 판매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법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강제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더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금융도 그렇고 의료산업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이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 출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차단기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럴 때 설명을 못하면 이건 뭐 인권을 유린했다, 뭐 막 차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곳에서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에 기업은행이 최초로 우리는 XAI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카카오뱅크, 나이스 평가정보, 금융보안원, 뭐 여러 카드 회사 이런 데서 우리도 XAI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트 같은 대학 또는 피플 펀드 같은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은 글로벌 기업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AI에 막 박수치고 환호할 게 아니라 XAI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야 된다. XAI가 발전해야 핀테크도 발전을 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핀테크 업계에서 생성형 AI만큼이나 XAI의 역할이 커지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XAI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또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까지 점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교수님께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